58번 구조독부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논리적인 글이라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너무 빨리 하니까 정신없더라고. 자, there are significant similarity. 자, 여기 술부가 are이고요. 주어가 similarities 이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주부죠, 그렇죠? 여기 주어가 복수니까 all 이렇게 맞죠? 중요한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전치사 나오고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between A and B니까 예술과 과학 사이의 유사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술과 과학 사이의 잠깐만 미안 요거 그냥 부사구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부사구 예술과 과학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접사 나오고 술부가 요대로 쭉 나와있죠. 그렇죠? keep in mind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요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면서 앞에 있는 얘를 꾸미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need to be kept in mind 하나거든. keep in mind는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이잖아. 여기는 마음에 새겨지다예요. 수동이죠. 마음에 새겨지기를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마음에 새겨질 필요가 있는. 수동 해석하세요. 알겠나? 수동은 수동으로 읽어야 나중에 기억난다. 마음에 새겨질 필요가 있는 그런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석 한번 더 해보면 번역을 해볼게요. 예술과 과학 사이에는 마음에 새겨질 필요가 있는 중요한 유사성들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술과 과학 사이에 어떤 비슷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문장 읽고 예술과 과학 사이에 비슷한 점. 자, 그다음 봅시다. Like artist 예술가들처럼 부사구죠. 과학자들은 주부죠. 그다음에 rely on 의존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예술가들의 속성을 가지고 예술가들처럼이니까 예술가들의 속성을 가지고 과학자들도 이렇다. 과학자들도 예술가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란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 보니까 intuition, 직관이라는 거 있죠. 직관에 의지하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동사 또 나오네요. seek. 자, 추구한다. 질서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and struggle. 자, 투쟁한다 또는 고군분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1번 동사, 요게 2번 동사, 그리고 요게 3번 동사. 자, 해서 병렬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추구하냐 하니까 struggle for meaning이네요. meaning을 의미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대략 구조를 보니까 이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처럼 과학자들도 직관을 추구하고 직관에 의지하고 또 질서를 추구하고 뭔가 의미를 위해서 투쟁한다, 고군분투한다인데 뒤에 괄호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전부 예술가들의 속성인 거야. 예술가들의 속성인데 이 예술가들의 속성을 과학자들의 것으로 바꿔보면 괄호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일 거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직관이라는 것은 직관은 뭐냐면 딱 보고 생각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거 어떤 이유가 없어요. 딱 보고 생각나는 거. 그런 것들을 과학에서는 hypothesis 뭐예요? 가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설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질서라는 것은 질서라는 것은 말하자면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서는 숫자와 통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과학에서 말하는 숫자와 통계를 예술의 질서라고 본 거죠.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필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는 의미라는 거죠.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의미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다?
이론이다 말이죠. 이론. 자, 근데 요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약간 뇌피셜을 부려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요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설을 세우죠, 처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가설 속에서 숫자와 통계를 통해서 질서를 찾는 거죠. 규칙을 찾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규칙이 합당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거죠. 가설, 숫자와 통계, 실험이 되겠죠. 말하자면 실험이 되겠죠. 그렇죠? 증명 과정. 그리고 나서 이론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예술에서는 직관과 질서와 의미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 됐니? 꽤 어려운 내용인 것 같긴 해요. 과학과 예술을 비교한 데 있어서. 그래서 요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으며 괄호와 괄호 밖에 있는 단어가 쌍을 이루고 있으며 이 괄호 속에 있는 단어들을 보니까 이것이 예술에서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 그 다음에 과학에서 이론이 성립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다음. 게다가 이제 플러스죠. 플러스. 추가 진술이죠. 그렇죠? 동일 범주의 내용을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건데 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과학과 예술과 과학이 비슷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 또 봅시다. given. 자, pp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콤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주어진다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어떤 선택이 주어질 때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어떤 선택이 주어질 때 과학자들은 선택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뒤에 전명구 나오네요. 몇 가지 동일하게 가능한. 자, equally는 possible 이렇게 꾸미네요. 그 다음에 several은 explanation을 이렇게 꾸미게 되겠죠. 요거는 형용사고 요건 부사가 되겠죠. 몇 가지의 동일한 가능성을 가진 설명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주어질 때, 자, 가능한 설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라고 했을 때 이런 뜻이죠. 그렇죠? 과학자들은 고른다. The one. 자, 무엇을 고르냐? 이 one은 앞에 있는 설명들 중에서 하나 이렇게 되겠죠. 혹은 아니다. 혹은 이 초이스를 받는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 초이스가 explanation이죠. 그렇죠? 설명을 고른다 또는 선택을 선택한다. 좀 이상하긴 하네.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혹은 요게 의미상으로는 요거다.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설명을 고른다. 어떤 설명을 고르느냐 하니까 접사 나오고 술부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이 앞에 있는 설명을 수식해야 되겠죠. 어떤 설명이냐? 과학자들이 고르는 설명의 속성은 뭐냐? 우아하고 좋고 옳고 단순하고 즐겁게 하고 아름다운 것. 혹은 한마디로 에세리, 자, 미적인 것을 고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 소리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 알 수는 없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더욱이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과학과 예술의 유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사실은 에세릭이라는 게 미적인이라는 뜻인데 이 미적이다라는 이런 개념들은 어디에 있는 개념이다? 예술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학자들 역시도 예술이 추구하는 이런 미적인 개념들을 설명에 적용해서 예술적인 설명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예술의 속성이잖아, 그렇지? 논리적으로 이 예술의 속성에 해당하는 이런 속성을 동일하게 지닌 과학의 설명들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죠.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뭔 소린지는 알 수가 없다. 됐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뚜렷하게 알 수 없으나 이해가 안 되지만 선생님도 이해가 안 돼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하지만 말귀나 알아듣겠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는 알겠죠? 그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봅시다.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은, 자, 주부가 이렇게 같이 나왔네요.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은 또한 의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자와 예술가들의 동일한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어디에 의존하느냐 보니까 상상과 persistence, 어떤 지속성, 끈기 이런 뜻이죠. 상상과 또는 상상력과 끈기 그리고
다른 개인적 특성과 인지 능력 이렇게 되겠죠. 인지 능력. 자, 여기 개인적 특성과 인지 능력은 뭐냐? 인지 능력은 뭐냐? 이게 해석을 잠깐 참고하면요.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개인적 특성과 인식 능력을 동시에 꾸미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긴 이렇게 나와요. 해설을 이렇게 했는데 쌤도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전문 해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해설이 맞는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내용이 불분명해서. 무슨 말이냐? 지금 네 가지에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에 의존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접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붙었으니까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and satisfy니까 요게 주격 관계 대명사에 붙는 1번 동사, 요게 2번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요 인지 능력을 인지 능력을 수식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우리 해설지에는 다른 어떤 개인적인 특성들, 다른 개인적인 특성들까지 수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개인적 특성이 어떤 특성인지 사실은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그대로 여기다가도 적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선생님들 해설을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네 가지 특성이 있어.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상상력과 끈기는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그 예술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 특성이 있는데 이 사람마다 다른 거겠죠. 사람마다 다른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란 말하자면 인지 능력은 뭐냐면 지능이야, 지능. 쉽게 말하면 뭔가를 인식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해력 같은 거거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능 같은 거예요. 개인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좋은 머리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 이 개인적인 특성과 또는 지능의 속성이 뭐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니까 curiosity, 자 이게 자극하다는 거죠.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특성과 인지 능력이라는 게 뭐 말이에요? 과학자들과 이 예술가들은 뭐가 많다? 호기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이것이 만족시킨다. 특성과 능력이 뭘 만족시킨지도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을 좀 보세요. sensibleness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sensible이라는 게 이치에 맞는 이란 뜻이거든. 그 sensibleness는 이치에 맞음, 즉 합리성이야, 합리성.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됐냐고 보면 사물의 이치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보다는 선생님의 해석이 좀 이해될 겁니다. 합리성, 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합리성에 대한 필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야 이게. 알겠어?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만족시키는 지능과 특성이야. 이 말은 뭐다? 이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은 호기심이 많고 합리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치에 맞다라는 뜻이야. 이치에 맞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의 그 속성은 뭐냐면 상상력이 풍부하고 끈기 있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호기심이 많고 뭔가 합리적인 특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예.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서 선생님이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나? 이해되죠? 진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 글의 내용은 이러하다. 자, 그 다음에 bear in mind, keep in mind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술부만 나왔으니까 명령문이죠. 자, 마음에 새겨라 또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무엇을 새기는지 명사절이 나오겠죠. that. 자, 그 다음에
some artist, of renown이니까 이거 유명한 이렇게 돼요. of renown이 유명한이 좋죠. 레오나르도와 같이 뭐 부사고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하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르는 사람 없잖아. 학교 좀 다니는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유명한 몇몇 예술가들이 자 술부 또한 과학자 또한 이게 저명한 유명한 과학자였음을 명심하라죠. 됐니? and 그 다음에 not unusual 하고 이 not이 형용사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not on이니까 둘 다 부정이지.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부정이니까 실제 내용은 usual 흔하다라는 의미거든. 요거는 드물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요 부분이요 보호가 돼요. not unusually 보호가 돼요. 그 다음에 all이 동사고 scientis가 주어. 그래서 주부가 이렇게 있고 술부가 요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넥서스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또한 마음에 새겨라. 이런 유명한 몇몇 예술가들이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으며 과학자들은 드물지 않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떤 과학자들이 드물지 않냐 하니까 with 가진 과학자야. 뭐를요? considerable artistic talent 상당한 예술적 재능들 이렇게 되겠죠. 상당한 considerably 아니고 형용사 썼어요. 상당한 재능이야.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 들어갔다는 거 이런 거 주의합시다. 상당한 artistic 둘 다 형용사 썼어요. 둘 다 탤런트 꾸민다는 이야기야. 알겠니? 이런 재능을 가진 과학자들이죠. 예를 들면 누구예요? 누구? 물리학자이자 요 동격이죠. 여기 요 콤마 동격이죠. 물리학자이자 바이올린 주자인 아인슈타인과 같이 상당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과학자들이 드물지 이게 특별한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특별하지 않았음을 또한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구조 이해되죠? 여기서는 주어 수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수어 주어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어를 강조할 때는 주어 동사가 뒤집힙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문법적 도치예요. 반드시 뒤집혀야 됩니다. 됐니? 요 구조도 여러분 충분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 질문 잘 봐두세요. 요 질문 잘 봐둬야 됩니다. 아마 시험에 출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애매해요. 뭔가 어려운 듯 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출제하기에는 수능 같은 데 절대로 출제 못합니다. 이런 지문들은. 그런데 내신은 뭐예요? 내신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출제되는데요? 난 모르지. 헌데 내용 파악 문제나 또는 순서 잡기 문제 같은 거 여기 순서에 무슨 짜달실이 그런 논리가 있나 하지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제 도입부는 이렇습니다. 예술과 과학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술가들처럼 이렇게 해서 예술가들을 기준으로 과학자들은 어떠냐 하니까 과학자들도 예술가와 같은 뭐가 있다? 직관이 있고 질서를 추구하며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직관을 통해서 질서를 찾고 질서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확립하고 만든다 이런 어떤 예술가들의 속성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푸냐 하면 딱 보고 아는 거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본다? 가설리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가설을 실험을 통해 이 가설 가운데 뭐 숫자와 통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규칙이죠. 규칙 한마디로. 이게 이제 질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가설 속에서 규칙을 찾는다. 뭐를 통해서 실험 등을 통해서 이거 선생님 피셜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글을 읽을 때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1차적으로 미술가들과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의 기본적인 작업 속성의 유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니? 일을 할 때 속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욱이라고 나와 있죠. 더욱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추가 진술이죠. 유사성에 대해서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과학자들이 설명을 선택한다죠. 그러니까 이게 이 넥서스는 과학자들의 설명을 선택하는데 이 설명이라는 것도 이 선생님 피셜이에요. 뭐냐 하면 설명이니까 이론하고 동일 범주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론과 동일 범주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이론을 정립해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최종적 결론이 이론이거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과학자들은 어떤 이론을 선택할까? 이거 전부 쌤 피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라고. 난 내용 몰라. 알겠지? 글만 보고 논리를 억지로 짜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한 글이에요. 쌤이 느낄 때는. 억지로 논리를 짜냅니다. 왜? 너희들 외우라고. 자, 이론을 선택할 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을 선택하느냐? 기품 있고 훌륭하고 올바르고 단순하고 즐겁고인데 이거 다 뭐야? 과학적 개념은 아니죠. 이 실험은 되게 아름다워. 미친 거야? 실험이 정확해야지. 그렇죠? 하지만 이걸 아름다운인데 하지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미학적이니까 이 미학적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술적인이겠죠. 예술적인. 이것도 샘 피셜이다. 이거 샘 피셜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과학자들은 결국 예술적 속성의 이론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야. 됐니?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론을 과학자들이 만드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론을 선택할 때는 어떤 예술적 이론을 선택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뭔 소린가 싶어요. 뭔 소린가 싶다. 뭔 개소리야 싶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이 이론이 정립되고 어떤 속성의 이론이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과학자와 예술가의 또 플러스야 여기. 과학자와 예술가는 의존한다인데 여기에 기댄다 이 능력을 사용한다는 거거든. 이 말이야. 의존한단 말이. 그러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가지고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의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일을 할 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개체적 또는 개인적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상력이죠. 생각이 많아. 쓸데없는 생각 진짜 많이 해. 그 다음엔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개인적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능도 좋아요. 인식 능력, 지능 또는 사고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해력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적 특성과 인식 능력, 자, 요거 이렇게 칠게요. 4개. 개인적 특성과 인식 능력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과학자와 예술가의 어떤 이 특성적 특성의 속성이 뭐냐 하니까 호기심을 자극하고 즉 호기심이 많고 그 다음에 사물의 이치인데 이거 아까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니? 뭐라고 설명했어요? 까먹었나?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호기심이 많고 합리성에 집중한다. 합리성을 좋아한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그런 특성과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죠. 과학자와 예술가들은 둘 다 생각이 많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그 호기심을 통해서 뭔가 이치에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알겠나? 됐어요? 호기심을 통해서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이치에 맞는 것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라는 거죠. 예술가들이 도대체 합리성이 왜 필요하지? 이것도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과학자들의 특성이긴 하잖아요. 이게 확실한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호기심 많고 뭐 이렇게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거. 예술가들은 좀 그 반대 아닌가 싶은데 필자는 이따구로 써놨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와 예술가들의 개인적 속성, 특성,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고 그 다음에는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가 나와요. 이 예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여기까지 해왔던 이야기가 뭐냐?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은 비슷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비슷해. 예를 들어볼까? 하면서 이 예를 든 거죠. 그래서 예시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봅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이 몇몇 명성 있는 예술가들은 유명한 예술가들은 유명한 과학자다. 이거 한 개 나왔고요. 예술가는 과학자다.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예술가는 과학자다. 이렇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는요. 과학자들은 뭐다? 예술적 재능이 있다. 이번에 이렇게 나왔죠. 위에는 예술가들도 과학자다. 누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엔요. 과학자도 예술가다. 이렇게 돼 있죠. 음악가니까 그렇죠? 예술가다. 누구? 아인슈타인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예시를 들면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됐니? 더 큰 범주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게요. 예술과 과학사의 유사성이 있어. 일을 할 땐 이런 과정으로 일을 해. 그리고 마지막 이론들은 이런 걸 선택을 한다. 과학자들 이렇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과학자와 예술가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볼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인데 과학자였고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였는데 예술가였어 라고 예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도 논리적인 글이 아니에요. 하지만 억지로 선생님이 논리를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니?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드렸는데요.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 지문은요. 왠지 찜찜해요. 느낌이. 그래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되니? 오케이.